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PC 견적을 위해 한 남학생이 꾸민걸 PC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꾸민걸 PC의 견적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고객님과 오랜 시간 상담을 하여 한정된 예산 안에서의 최상의 조합을 뽑으려 하나하나 살펴보고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견적을 문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일단 제가 최초로 물어보는 게 바로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 제가 먼저 여쭤보게 되고요.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이다 보니까 바쁜 사정이 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나중에 오셨으면 한다고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남학생 고객님과도 한 1시간이 넘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견적 작성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견적 문의로 인하여 방문해 주시는 분들께 또 여쭤보는 사항이 또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여쭤보는 사항이 그냥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바로 예산을 여쭤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구매 시기입니다. 이유는 요즘 SSD와 메모리의 가격 폭등으로 그러니까 견적을 내드려도 구매 시점과 비교했을 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제가 견적을 내드렸는데 그 견적 받은 그 시간 내에 왔는데 가격이 너무나도 올라 있다. 뭐 이런 경우가 지금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은 제가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매 시점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산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가장 젊듯이 PC도 가격도 오늘이 가장 쌉니다. 고객님께서도 이를 모두 인지하고 계셔서 견적 작성과 동시에 바로 결제까지 하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고심고심하며 짰던 그 견적에 대한 PC가 제작이 완료가 되었고 출고 준비 중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저도 조바심 내지 않고 하나하나 제 루틴대로 천천히 조립하고 이제 테스트 과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렇게 제작이 되는 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림으로써 한번 좀 더 신뢰감을 갖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주된 사양은 라이젠 9600X와 그 다음에 라데온 RX 9060XT 기반의 아주 고성능 PC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이 도착하였습니다. 꾸민거 PC는 재고 상품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견적을 짤 때 아무래도 재고 소진을 위한 견적 작성을 하게 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폭넓은 시야에 견적 작성이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품별로 무상 AS 기간을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는데 온전한 무상 AS 기간을 보장받지 않으실 확률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품의 수급은 고객님의 결제 시점과 동일하게 해서 바로바로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CPU는 고객님께서 아예 지정을 하고 오셨어요. 라이젠 9600X고요. 이제 정품 제품으로 이용했고요. 대원 CTS 제품이고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뭐 원체 공부를 많이 해갖고 오셨습니다. 불과 한두 달, 한 석 달 전에 견적을 내셨을 때는 이보다 더 저렴하고 더 좋은 구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예산 안에서의 그냥 최상의 조건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서로 아마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CPU만 딸랑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도 고객님께서 한번 신의 한 수를 한번 두셨는데 요즘에 진짜 메모리 가격 굉장히 비싸죠. 8기가짜리 뭐 DDR5 같은 경우는 아주 가격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16기가 혹은 뭐 이제 8기가짜리 2개, 이거는 8기가짜리 2개는 다소 용량적으로 아쉬움이 있었다고 하셔서 그냥 적어도 32기가 이상으로 가시려고 했는데 32기가만 구성하더라도 지금 50만 원이 넘어가게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께서는 진짜 중간에 현명하게 24기가짜리 이제 A데이터 제품으로 해서 이걸로 한번 저한테 제안을 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거를 또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48기가로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무상 AS 기간 같은 경우에는 뭐 리미티드 라이프 타임이라고 해서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에는 계속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제품 자체적으로도 또 방열판까지도 있어서 되게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탄탄했었고 그리고 이제 TM5도 제가 돌려봤는데 메모리 에러 없이 그냥 초도 정상 제품으로 잘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메모리고 지금처럼 비싼 시기에 아주 발상이 되게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16기가로는 부족했고 그렇다고 32기가 구성 세팅은 너무 비싼데 일단은 24기가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48기가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아주 선택 잘 하셨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EXPO도 아주 한 방에 잘 먹고 뭐 기타 테스트라든가 이런 거 다 온전하게 잘 나와서 아주 꽤나 저도 지금 이 메모리는 처음 써보는데 좀 만족스러운 메모리입니다. 그 다음에 SSD 같은 경우에는 웨스턴 디지털 제품으로 SSD 가격도 지금 미쳐 날뛰고 있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무상해서 기간은 5년이고요. 속도라든가 이런 거 다 빠릿빠릿하게 잘 뽑아주는 SSD고,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2달, 석 달 전에만 하더라도 하이닉스 제품으로 견적에다가 당당히 넣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싼 상황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 제품도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 이 제품도 굉장히 상당히 가격에 비해 지금 현재 너무 비싸져 있지만은 그래도 만족도가 높은 SSD라 저도 추천을 해드리고 이걸로 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량은 1테라 제품이고 무상 AS 기간은 5년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도 이제 고객님께서 지정을 해서 오셨어요. RX 9060 XT로 구매를 염두를 하고 계신다 하셨었고, 용량도 아예 픽스를 해주셨어요. 16기가로 해서 지금 에즈락 제품이고요.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다 대원 CTS에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뭐 잘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 필름 같은 경우가 이제 백플레이트랑 전면부에 붙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립 전에 꼭 떼고 장착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원활한 쿨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새 거래 가지고 이거 떼지 않고 그냥 조립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내구성이라던가 추후의 안정성 이런 거를 따져 봤을 때는 정말로 좋지 못한 선택이 됩니다. 우리도 잘 때 이불을 고개까지 이렇게 하고 덮고 자지, 얼굴까지 다 덮고 자시는 분들은, 주무시는 분들은 되게 드물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그래픽 카드도 원활한 쿨링 효과를 기대했을 때는 이런 거 보호필을 맡기지 말고 딱딱 다 떼고 장착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맥스 엘리트 제품이고요. 뭔가 시소닉의 냄새가 풍기는, 아마 이 의미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풍기는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상 AS 기간은 10년입니다. 아주 무지막지하죠. 파워가 10년이라니. 물론 중간에 불량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파워를 새 거 사는 비용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AS 대행으로 통하게 되면은 진짜 안 사셔도 되니까 무상 AS 기간을 일단 길고 봐야지 되는 게 저는 제 생각이고, 무상 AS 기간이 길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우리 무상 AS 기간 길어요 이게 아니라 그만큼 제품에 자신이 있다, 그리고 유통사라던가 제조사가 좀 튼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서 그래픽카드 혹은 뭐 그래픽카드는 뭐 만연하고 SSD나 메모리에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브랜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근데 얘네들이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했는데 무상 AS 기간 10년이다 그러면은 뭐야, 그냥 일단 사봐, 그죠? 무상 AS 기간 10년이라고 하는데 근데 없어져, 이러면 진짜 난감하겠죠. 그만큼 제 유통사가 튼튼하지 않다는 의미가 되는데, 얘네들 거는 믿어도 되는 유통사입니다. 맥스 엘리트 제품이고요. 유통기한 10년. 그 다음에 풀 모듈러 제품이고, 그 다음에 80 인증 클래스는 골드 제품입니다. 이거는 뭐 전기세와 관련이 있다고 제가 고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는 뭐 와트 수를 내가 적게 쓴다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진짜 850와트에 80 플러스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0.8을 곱해가지고 나는 600 몇 와트밖에 쓰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전기세, 그러니까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효율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클래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내구성이라든가 안정성, 그 다음에 온도적인 부분, 그 다음에 부품들이 좀 더 좋은 게 들어가고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스 한번 열어보고요. 자, 이렇게 아주 예쁘장하게 잘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이 고객님께서는 이제 방에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인터넷 설치, 그러니까 유선 설치가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잠깐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이파이가 꼭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가격 차이가 조금 존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정에서 쓰고 계시는 그 와이파이 그 카드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내장이 있었으면 하신다고 하셔서 일단 제품을 선택을 했고, 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또 블루투스까지도 되는 모델이라 또 추후에 여러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수스 제품이고요. P850M 맥스 게이밍 와이파이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박스 한번 열어보고요. 이렇게 와이파이 안테나도 달려져 있고요. 초기에는 제가 장착을 해드리지 않고 출고가 되고 집에 가셔서 예쁘장하게 놓으시면 됩니다. 메인보드 뒤에랑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일단 메인보드는 아주 이렇게 잘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아머 실드라든가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픽 카드를 지지할 수 있는 GDD까지도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안 해도 된다라는 제가 의미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조립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설치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다 알아서 처지지 않게끔 다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 이것도 제가 한번 추천을 해 드렸는데요. RC1300N 화이트 이름만 들어도 조용하겠구나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쌍철봉 원래 제가 RC1920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RC1400도 굉장히 좋은 쿨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시네벤치 이따가 이제 한 것도 과정도 나오겠지만 일단 60도를 넘지가 않습니다. 한 50도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쿨링 성능 굉장히 좋은 CPU 쿨러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팬에도 진짜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입니다. 뭐 다른 거 요즘에 뭐 저렴한 거 막 해외 직구 막 써갖고 막 오시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 제품 정말 강추합니다. 이거 광고 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한번 써보고 한번 쿨링 능력 테스트를 해보니까 정말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아주 새까맣게 블랙의 테마에 맞게끔 아주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조립을 시작합니다. 자, 먼저 SSD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수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 우리가 사이즈가 8cm잖아요. 요거를 장착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SSD 고정 높이 핀이 있어요. 그게 다 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조립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건데, 그거 높이 핀 받고 제가 조립을 한 거고요. 높이 핀 받지 않고 그냥 SSD만 진짜 딸랑 장착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저도 영상 예전에도 많이 올렸는데, SSD는 이렇게 수평으로 장착이 되어야 되지, 이게 높이 핀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져서 장착하게 되면 진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이제 여기에는 M.2 슬롯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수스 제품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조립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메인보드에 넣어져 있는 상태로 난 한 개만 이용하니까 한 개만 딱 조립을 하셨다 그러면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장착하려고 그러면은 그 메인보드 박스가 또 어디 갔지, 또 그때 버렸나 하고 또 머리 그쩍그쩍 하고 또 그래가지고 또 그냥 높이핀 없이 나사로만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아예 추후에 조립을 하시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먼저 다 조립을 해드렸고, 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메인보드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나사가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사 있죠, 머리통이 넓은 거. 그래야 SSD를 좀 더 안정적으로 아주 지지를 고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사도 아수스 제품 거 아닙니다. 제가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나사로 조립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SSD가 좀 넓은 나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작은 차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이, 그 나사 머리통 하나 가지고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래도 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CPU 장착하기 전에 한번 소켓 확인을 한번 하고 있고요. 일단 소켓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금 정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철봉을 장착하기 위해 CPU부터 먼저 장착을 하고, 기존에 있었던 아수스 정품 쿨러 가이드 빼고 그 다음에 쌍철봉 가이드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써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쌍철봉에서 제공해주는 써멀 그리스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써멀 그리스죠. 아틱사의 MX4 제품으로 제가 이걸로 도포를 해드렸습니다. 써멀 그리스란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의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종류와 도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대폭 CPU의 온도를 낮춰줘서 전반적으로 진짜 내구성이 좋아지게 되고 안정성과 그 다음에 성능 확보에 아주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에 CPU 쿨러, 그 다음에 SSD, 그 다음에 메모리까지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케이스 선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고객님하고 하나씩 보면서 아마 이거 보시는, 이거 구매하신 고객님은 아실 거예요. 잠깐만 더 볼게요. 제가 이게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견적에다 딱 넣고 장바구니에 넣었을 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어쩌지? 라는 저는 그런 후회감이 안 들게끔, 비록 제가 뭐 구매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판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진짜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부품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객님께서 요거 하시고 요청하시는 거에 딱 맞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절만 제품이고요. N3FM 강화 유리 제품이고, 그 다음에 LED 이따가 또 영상 뒷면에도 나오게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RGB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를 밤에 좀 끄고 싶다 하면 끌 수도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면부에 3개의 LED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판의 뒷부분에 있는 팬에 이제 LED가 들어오게 됩니다. 총 4개가 불이 들어와요. 6개가 불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잘만 VM 이제 조립 전 내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파워를 조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고정핀을 장착을 합니다. 메인보드 고정핀 같은 경우에는 일단 A보드, 그러니까 라이젠 기준으로 A보드 같은 경우는 보통 나사가 6개로 고정이 되는데 B보드 같은 경우에는 6, 7, 8, 8개가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인보드 고정핀을 장착을 하고 메인보드를 안정적으로 지지를 하게 되는데 메인보드 고정핀은 진짜로 필히 메인보드에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조립 잘했다, 진짜 섬세하게 조립을 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다음 메인보드 케이스의 안정적인 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거운 그래픽카드의 안정적인 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24핀 파워 케이블이라던가 아니면 전면부 프론트 패널 같은 거를 연결할 때 메인보드 뒷판에 있는 납땜 부분과 케이스에 불필요한 접촉 방지를 하기 위해서 꼭 고정핀을 장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나사 다 박았죠? 이렇게 나사 다 박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입주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일단은 제가 테스트하는 항목은 여기 HDMI 한번 열어놨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 어떤 거를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DP면 DP, 그러면 이 캠 열어가지고 이제 장착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장 그래픽 포트에다가 꽂으면 안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부팅이죠. 첫 부팅 한번 부팅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은 메모리 클럭이 지금 6000짜리인데 물론 EXPU를 먹여야 되겠죠. 일단 초기 부팅은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먼저 제가 바이오스 버전부터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바이오스 버전은 지금 1065 버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메모리 24기가, 그 다음에 9600X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이게 사진이 흔들렸네. 2025년 11월 24일 날 올라온 최신 버전이 있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딱 이 시점에서 이제 PC를 출고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꾸민걸 PC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가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그리고 고객에 대한 편의성과 그 다음에 초도 분량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함으로써 메인보드가 이제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부품과의 호환성이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고, 제가 출고하는 시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메인보드는 무결하다, 무결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마크를 통해서 그래픽 카드와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의 부하를 줘서 한번 얘가 정상, 이제 혹시라도 지금 그래픽 카드 로드율을 100%를 올렸을 때 파워 서플라이에서 막 쥐새끼 우는 소리, 막 찍찍찍찍 하는 고주파음이 들리지 않는지 한번 귀를 대고 한번 싹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의 팬의 소음, 그러니까 팬의 소음 같은 경우는 초기에 잡아야 됩니다. 괜히 한두 달 쓰다가 팬 소음이 너무 거슬려서 센터로 보내게 되면 리퍼 제품으로 교체받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난 새 걸로 샀는데 얼마나, 그죠? 그래서 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초기에 아주 잡으려고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주 다행히도 아주 조용하게 정상적인 RPM을 보여주었습니다. 온도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 벤치를 통해서 이제 CPU에 대한 온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벤치를 돌리고 있는데 지금 9600X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48.4도. 근데 제가 한번 풀로 돌려보니까 얘가 한 52도, 55도, 그러니까 50도 후반대는 찍지를 않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서멀그리스가 잘 도포가 되었다. 그 다음에 쿨러 성능 굉장히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PU 지금 로드율 100%죠. 아주 만족스러운 쿨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OCC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벤치마크라던가 테스트 프로그램도 한번 진행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D 속도도 한번 체킹해 봤는데 그냥 7000대 이상 나와서 그냥 기대했던 것만큼 아주 준수한 성능의 SSD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SSD를 사실 때는 요즘처럼 가격이 너무 비쌀 때는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네임 브랜드를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 AS 기능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싸게 돈 주고 샀는데 3년밖에 무상 AS가 안 된다. 3년 뒤에 고장이 나게 된다. 그러면은 진짜 또 머리 아프고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SSD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은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는 제품이니까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LED 버튼이 있습니다. LED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불이 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누르신다. 그러면 이제 켜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처음에 찍은 사진이 요거구나. 전면부에 불 3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위에 하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끄고 싶다. 그러면은 위에 거 누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진짜 석 달 전부터 PC를 구매를 하시려고 열심히 이제 총알을 모으셔가지고 이제 구매 시점이 다가왔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죠. 너무 PC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이 가장 쌀 것 같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구매 시점에 딱 맞춰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신 PC의 제작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저와 함께 견적을 짠 만큼 그 부품의 조립에 있어서랑 그다음에 제가 또 출고 전에 하는 그 20년까지 지켜온 제 똥꼬집 같은 루틴을 하나씩 하면서 진짜 완성 높은 신뢰도 높은 그 제품 제작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 PC로 이제 고객님께서도 이제 진로에 대해서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셔야 되는 이제 나이가 되셨는데 이 PC로 그 진로에 길을 알려주는 횃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PC로 오래오래 고장 안 나고 고객님과 함께 했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진짜 큰 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젠 9600과 RX 9060 XT 기반의 PC를 구매를 염두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 빌드 굉장히 좋은 빌드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